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2019년도 18회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개인 심리학의 인간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인간관. 개인 심리학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기본적인 내용들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중요한 개념들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심이 있는 그런 존재다. 사회적 관심. 아들러는 이제 초기에 프로이드하고 같이 이론적인 구성, 이런 그 무의식,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정신분석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다가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가 너무 이제 성적인 부분에, 성적인 욕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아들러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더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열등감.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인 관심들을 추구하는 개인의 내적 동기로서 이제 열등감을 우리가 얘기했다. 그래서 목적을 지향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보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생활 양식이 있죠. 생활 양식. 개인의 어떤 생활 양식은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 6세 정도에 정해진다. 그죠? 정해진다.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을 분석하고 그것을 방향을, 그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유용한 그런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하고, 자, 인간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에서의 인간관은 전체적이고,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체적이다.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상학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이고, 그리고 목적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그죠? 이런 열등감을 동기로 우월성을 추구하면서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인 개체로 보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 보면 전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목적론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런데 이제 객관적이지는 않다. 객관적 존재로 본 것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력 따지기에 이제 모사과 마니아치가 이야기하는 개인 심리학의 이제 기본 가정들 12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심리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론, 목적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자아, 유연한 결정론, 그 다음에 현상학, 사회적 장이론, 우월성 추구, 개체기술 지향, 사용의 심리학, 마치 모모처럼 행동하기, 자기충족전 예언, 그 다음에 낙관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기본 가정이다라고 이제 모사카 마니아치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결정론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목적론적이고 전체적이고 현상학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들에 초점 맞췄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 내용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신분석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경증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대한 그 정신분석의 입장이 있죠. 불안은 크게 현실적 불안, 그 다음에 신경증적인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 이것을 나누는 근거, 기준은 우리가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자아의 구조, 자아의 구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여기가 에고, 그죠? 여기가
슈퍼에고, 그리고 여기가 이드.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드는 우리가 이제 그 쾌락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 동물적인 어떤 본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밀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들이 이드의 어떤 속성이다라고 할 때, 신경증적인 불안은 에고가, 그죠? 에고가, 자아가 이 이드, 그죠? 원초와의 어떤 욕구들을 잘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역동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이 신경증적 불안이다. 그래서 이것은 에고하고 그죠? 이드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슈퍼에고가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이 이드가 충동이 올라올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아를 푸시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도덕적 불안은 슈퍼에고와 이드와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이제 신경증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다, 보통 이제 그 프로이트가 신경증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건 결국에 에고가 이 원초와의 어떤 욕동을 잘 다루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에고가 지나치게 에고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에고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주로 슈퍼에고의 역할은 이제 죄책감 같은 그러한 무의식적인 갈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위협 대상이 있는 거죠. 실제 위협 대상이 있을 때 현실적 불안이다. 그래서 불안의 세 가지 종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2번.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다. 네, 양심은 무엇을 의미하나? 양심은 바로 초자아, 슈퍼에고의 이야기죠. 그렇죠? 슈퍼에고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니죠. 자,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비롯된다. 실제 위협이다.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불안이 되겠죠. 자, 초자아와 자아 간의 갈등. 이것들은 이제 도덕적 불안들을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4번에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거. 이것도 이제 역시 현실적 불안이고, 5번 원초와의 추동이 자아를 압도할 때 나타난다. 그죠? 원초와의 추동이 자아를 압도한다. 그래서 자아가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것이 신경증적인 불안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학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시된 내용을 보시면 콜버그가 나오고 있죠. 콜버그의 도덕성. 그래서 비판이 나왔다. 콜버그에 대한 비판. 그죠? 네, 콜버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성성이 깃든 가치를 주장했다. 그죠? 네, 여성적 도덕성. 그죠? 여성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았고, 여성이 강한 대인 간의 배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여성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배려, 지향성이다. 그죠? 남성이 이제 주로 이제 정의에 관련되어 있다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도덕성의 어떤 판단 기준이라면, 여성은 이제 배려가 키워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학자, 이것을 주장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길리건이 답이죠. 그래서 길리건은 콜버그에 대한 비판에서 이제 여성적 도덕성을 강조한 학자다. 그래서 여성주의 학자의 어떤 선봉, 그죠? 초기의 어떤 여성주의 학자에 들어가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길리건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뱀이나 밀러, 브라운 뭐 이런 분들도 다 역시 이제 여성주의 학자이죠. 코미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경청의 자세 이런 걸 할 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이제 학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얄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얄롬의 궁극적 관심사 4가지를 골라라. 네, 관심사가 4가지가 있는데요. 얄롬이 이야기하는 이제 궁극적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존 치료를 할 때 그 내담자들이 실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그 내담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죠? 초기에는 이제 다양한 관심들을 갖다가 결국에 요 4가지 정도로 모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죽음이 되겠죠. 죽음. 첫 번째가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 세 번째가 고립. 네 번째가 무의미, 무의미성, 뭐 이렇게 이제 4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자고무 이렇게 이제 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죽자고무. 그래서 얄롬의 궁극적 관심사 4가지 죽자고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각각의 이제 얄롬이 이야기하는 그 4가지 이 관심사가 결국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실존적 갈등. 그래서 실존적 갈등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실존적 갈등이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가? 궁극적으로는 이 4가지 실존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얄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실존적 갈등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이 되겠죠. 네, 삶과 죽음. 네,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이다. 그렇죠? 우리 실력 따지기에 이제 이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적 유한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삶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이 궁극적 관심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 두 번째 이제 자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유는 어떠한 실존적 갈등이 있냐라고 하면, 자유라는 것은 역시 뭐냐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자유가 되겠는데, 이 자유는 언제나 늘 그죠? 불안정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유와 그죠? 안정성. 자유롭다는 것은 그죠? 불안정하다라는 것에 어떤 그 대비되는 용어다. 자유롭다라는 것은 안정되지 않는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직장이 공무원과 같은 어떤 그런 직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죠. 하지만 자유는 좀 없다. 그죠? 프리랜서와 같은 그 직업은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죠? 안정되진 않다. 월급이 이제 꼬박꼬박 나오지 않고 그죠? 안정되지 않는다. 그죠? 비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으로 우리는 늘 언제나 자유롭고자 하지만은 또 반대로 안정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 또는 자유와 선택, 이것에 대한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실존적 갈등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고립이 있는데요. 이 고립에는 3가지 유형의 이제 고립이 있다. 대인관계적 고립, 개인 내적 고립, 그 다음에 실존적 고립인데, 마지막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존적 고립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존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이제 그 근본적인 고립에 대한 자각,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연결되고자 하는 어떤 소망, 그죠? 고립과 연결의 갈등이다. 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는 늘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그 위치에 있다,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죽을 때도 언제나 혼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허하고, 그죠? 결혼을 했어도 꼭 다 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고립 또는 어떤 소외로부터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어떤 세상이 싫다라고 하고 이제 뭐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하더라도 결국에 그 안에서 또 다시 이제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얄롬의 어떠한 통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무의미성인데요. 무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고 죽는 것, 그죠?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뭐 우리가 시간을 좁혀서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것, 해가 떴다가 지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의미 없는 어떠한 그 일상의 반복처럼 보이지만은 그것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자 한다? 그죠?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의미와 무의미 이 안에 그죠? 갈등들이 있다. 이 네 가지 실존적인 갈등들이 결국에 실존 치료를 하다 보면 수렴이 되더라라는 얄롬의 통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셨던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 관심사는 요 네 가지가 되겠고요. 요 네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그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그죠? 질병과 의지는 이제 포함이 안 된다. 네, 얄롬의 궁극적 관심사 네 가지 죽자고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인간중심 상담에서 가치의 조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치 조건화, 인간중심 상담에서의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정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가치 조건화이다. 가치 조건화는 대체로 이제 부모님의 어떤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기 내용 보시겠습니다. 1번. 실현 경향성 성취를 방해한다. 그죠? 이 가치 조건화 때문에 실현 경향성,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성취를 방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답습하고자 하기 때문에 관심받고자 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타인의 가치를 내면화한 결과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발달을 저해한다.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이상적 자기, 현실적 자기의 거리를 가까워지게 한다.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가까워지게 하면 이제 건강해지는 것이고 멀어지게 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5번. 주관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만든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죠. 가치 조건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조건화가 자아 실현 경향성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어떻게 전달해야 된다. 그죠? 이런 전달이 되면 내담자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중심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